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라고도 말할 수 있죠. 반드시 필요한 모니터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피커를 권하지는 않아요. 어떤 메이커가 좋은 거, 어떤 스피커가 어떻게 사용되는 거,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모니터 스피커를 어떻게 고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은 스윗워터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온라인 판매 회사 가운데 그래도 좀 가장 큰 회사 가운데 하나예요. 플로리다 쪽에 이제 풀 컴퍼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윗워터, 이렇게 두 군데가 좀 제일 큰 회사고, B&H라는 회사가 이제 또 있고, B&H는 이 두 회사보다도 훨씬 더 덩어리가 커요.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아마존도 있고 이베이도 있으니까 한국 내에 이제 많은 회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특정 회사를 설명해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제 여기 사이트 가보면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스피커들이 있으니까 모아놓은 거니까 대략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액티브 모니터, 그러니까 녹음실 스피커 가운데 앰프가 내장된 액티브 모니터의 리스트를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가격대를 정하지는 않았고, 여기에 그리고 이제 메이커도 특정한 메이커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네 자체 통계로 가장 파퓰러한, 가장 이제 대중적인 많이 팔리는 물건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쭉 골라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JBL의 요 305P라는 거, 주로 저가 스피커들이 많게 됩니다. 여기 149불 하나에, 여기 이치라고 있으니까 하나에 149불. 여기도 이제 이치가 있고, 페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페어, 그럼 이제 그거는 한 조인 거죠. 한 조에 99불짜리, 여기 3.5인치니까 이거는 그냥 거의 데스크탑 스피커거나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스피커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메인 니어필드 말고 하나 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스피커로 어떤 사운드가 나오냐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용도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스피커가 상당히 많은데 거의 아마 수백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액티브인 거고, 패시브로 가보면 또 종류가 더 많은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 단종된 것들, 중고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일단 스피커를 고르실 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의 지갑이 어떤 상태인지, 그게 일단 1번이에요. 그게 1번. 스피커 메이커건 어떤 스피커건, 자주 가는 녹음실에 어떤 스피커가 있거나, 아니면 아는 형, 아는 어디 작업실에 가보니까 그 사운드가 괜찮더라, 그거 생각하고 스피커를 고르지는 마시고요. 절대로. 일단은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쓰실 수 있는가, 내가 좀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30만원 아니면 60만원 그 정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건 한 300만원인데 과연 그럼 300만원에서 스피커를 그냥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몰빵하는 거, 그래서 그거 하나를 다 살 것이냐, 그런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질문들이 많잖아요. 이걸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스피커를 많은 분들은 역시 이제 어떤 메이커를 일단은 중요시하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제 고르는 메이커들이 이제 아담이라는 회사. 그래서 이제 리본 스피커로 유명한, 그래서 요 아담 거 가운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요 T 시리즈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이 값에 한 2배 이상이던 그 금액인데, 앰프 포함해서 지금 여기도 지금 7인치인데 액티브가 249불, 그러니까 250불 정도. 여기에 하나가, 그러니까 두 개 하면 500불이죠. 그럼 한국 돈으로 한 60 몇만 원 이 정도. 한국에서도 대략 거기에서 세금 더한 금액 정도에 아마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고, 한국 쪽의 가격이 어떤지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선택들이 많은데, 일단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일단 무엇을 확인하냐면은 이 인치 수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6.5인치 여기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 우퍼가 요 아래 거 동그란 거 저음부를 담당하는, 대부분 이 정도 거의 보편적인 모니터는 투웨이예요. 그러니까 트위터 하나, 고음부를 담당하는 고음부 하나, 그다음 저음부를 담당하는 저음부 하나. 그래서 투웨이고, 그것을 앰프 한 개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 안에 바이앰핑이라고 해서 아예 앰프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앰프 하나의 출력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음 저음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겠고, 아예 이제 그 DSP를 앞단에다 놓고 거기서 고음과 저음을 분리한 다음에 내부에 앰프를 두 개를 놓고 각각의 고음과 저음부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게 바이앰핑이라고 하는데, 바이앰핑의 특성은 이제 그러면 고음부의 중폭도와 저음부의 중폭도를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스피커의 허용 입력이 다르니까 두 개가. 그래서 이제 레벨적인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다르게 해서 조금 더 고출력도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기능을 더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스피커의 종류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고요. 일단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렇게 투웨이들, 그래서 고음부가 하나가 있고, 여기처럼 여기 위에 고음부가 하나가 있고 저음부가 있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다 리본 스피커예요. 리본 타입. 그러니까 고음부가 이제 그게 일반 드라이브 타입이 아닌 거고 리본이라고. 그러니까 이 얇은 그 포일처럼, 그래서 거기에다 그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뭐 그건 이제 구조적인 거는 책이나 참고 자료로 확인하시고, 이제 리본 스피커는 일반적으로 고음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스피커 고역대에서 보이는 그 날카로운 부분들이 거의 안 나와요. 그냥 편하게 아주 부드러운 소리를 낸다라는 거, 그것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스피커는 이렇게 고음과 중음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다른 스피커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여기서 지금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지금 나오는 타겟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3웨이고, 요거 여기 이렇게 이제 3웨이니까 그러면 이제 중음 대역이 하나 더 있죠. 고음 하나, 중음 하나, 저음 하나, 이렇게 3웨이로 나눠서 쓰는 거 있고, 여긴 지금 안 나왔는데 그 동축 스피커라는 게 있어요. 코엑시얼. 그래서 그거는 이 대부분의 모니터가 요 고음과 저음이 이렇게 분리돼 있잖아요. 위에 고음이 있고 아래에 저음이 있고. 근데 동축은 이게 같은 그 스피커의 축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저음부가 있고 앞에 고음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저음 우퍼가 있고 같은 요 중앙의 중심선 안에 고음부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같은 사운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축에서, 그러니까 그것의 장점은 이제 늘 우리가 들리는 쪽에서 고음과 저음이 다 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위상의 문제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제조사들이 다 연구해서 위상의 문제가 없게끔 일반 스피커도 위치를 이렇게 잘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고민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대략 그 정도 일단은 이 모니터 스피커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거, 그럼 과연 어떻게 스피커를 골라야 되겠느냐? 과연 어느 정도 금액에 어떤 메이커, 뭐 누구는 KRK라는 회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야마, 무조건 야마하로 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포칼, 최근에 많이 쓰죠. 포칼 여기 나온 거,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JBL도 있고. 그럼 여기서 그럼 과연 어떤 기준에서 스피커를 고르냐를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스피커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런 사운드가 나오고, 그래서 그게 이게 진짜 우리가 그 원음을 충실하게 재생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구글 해보거나 그러면 서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제 결론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사실상 실은
이 스피커가 중요한 게 아닌 거고, 우리가 이제 그냥 음악을 듣는 사람, 우리가 음악을 일반적으로 듣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소리들, 조금 더 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리를 찾기 원하면, 그래서 그 소리가 이 스피커를 하고 저 스피커를 하고 저 앰프와의 조합에 의해서, 저 뭐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뭐 공간, 방음 이런 것들, 뭐 흡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를 찾아가는 그 하이파이 쪽에 그 이제 매니아들, 그분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이제 음악을 만들잖아요. 지금 믹싱을 하는 거고, 믹싱을 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만들고 있는지 이 맛을 객관적으로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에 필요한 게 모니터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는 이런 말도 해요. 평탄하고 그 이 트랜스페런트한 그 이제 깨끗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들어오는 소리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소리의 주파수 특성적인 것들을 이제 출력도 똑같이 내보내는 거. 주파수의 왜곡을 안 하고, 그러니까 소리의 왜곡이 없이 10개가 들어왔다면 10개를 다 내보낼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최고의 모니터라고도 이제 많이 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뭐 가능하면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1kg가 3dB 큰 것, 그걸 이제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실제 라인에서 흐르는 그 시그널에서의 그 뭐 이렇게 아날라이저 같은 데서 보이는 것들이 정확하게 귀에 그렇게 들릴 수 있다면은 그건 완벽하니까. 그럼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과연 이 모니터 스피커 그 자체가 얼마나 해줄 수 있냐는 거죠. 모니터 스피커는 그런 걸 못해요. 모니터 스피커는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대로 뭐 튜닝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뭐 룸 튜닝도 있겠고, 앰프를 어떤 걸 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정리된 사운드를 그냥 만들어낼 뿐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믹싱을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하는 이 엔지니어 차원에서는 이 모니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모니터를 내가 쓰는 도구 중에 중요한 하나로 사용할 건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손맛, 듣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지향하는 소리들이 과연 이 모니터에서 나오는지, 그게 어떤 면에서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생각하는 어떤 목표가, 그게 우리 이제 믹싱 엔지니어로서 필요한 객관성, 일반인들이 들어보는 음악에서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그 기본 룰들을 얼만큼 그게 맞출 수 있느냐. 미안하게도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건 스피커가 해주지 않아요. 그건 엔지니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엔지니어가 자 이런 킥을 만들 텐데 이런 킥 소리가 내가 들어오는 레퍼런스에서 나오는 어떤 킥 소리랑 이 비슷하게 되는지를 확인하려면은 그를 그냥 머릿속에서 이미 그 소리를 알고 있는 걸 그냥 만들어 가든지, 아니면 그 실제 사운드를 같이 들어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만들어 가든지, 그러니까 즉 객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 열심히 노력하고 객관성을 찾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원짜리 모니터 스피커이기 때문에 믹스를 잘 못한다는 말은 약간 이해하기 어려워요. 1500만원짜리 통 하나에 3000만원짜리 스피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믹스를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되려 그 정말 1500만원짜리 스피커로 들을 때만 들리는 어떤 소리가 있다면은 그거는 더더욱 어려워져요. 그 스피커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들을 테니까. 그럼 우리가 믹싱을 해나가는 차원에서는 막 기가 막힌 사운드가 있는데 내가 엄청난 걸 만들었어요. 내가 요리사인데 이건 정말 미슐랭 별 4개 받을 그 퀄리티의 맛인데 이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을 열었는데 하루에 손님이 한 명이 와. 그 사람은 최고라고 말해요. 아니면 한 달에 손님 한 명만 와. 그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이유들을 파악해야 되고, 어느 집에 줄을 왜 그렇게 서 있는지 그걸 파악해야 되고, 내 입맛은 저거 별론데 사람들은 저걸 좋아하네. 그럼 그걸 빨리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이제 우리 스피커를 말할 때 하는 그 에이징이라는 거, 에이징이 그거를 이제 새 거를 이렇게 길들이는 작업을 말하는데, 내가 객관성에 대해서 에이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귀가 어떤 소리를 듣는지
그게 파악이 되면은 스피커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리하지 않는 안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스피커로 고르시면 돼요. 그걸 고르실 때 물론 스펙을 보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하나를 클릭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제네렉의 8010이라는 이 물건을 제가 클릭해서 여기 이제 보고 있는데 3인치래요. 파워드. 이게 3인치인 거예요. 작아요. 그러면 요만할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그만한 건데 우리가 사양을 봐야죠. 그래서 사양에서 여기 이제 쭉 있잖아요. 바이앰프 타입이고 3인치고 콘 타입 이렇게 도움 이렇게 25W 토럴 파워가 50W예요. 그러니까 크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녹음실에서 사용하기, 개인 작업실에서 사용하기 50W면 충분해요. 충분히 커요. 여기 96dB SPL이니까 있고.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얘기했죠. 67Hz부터 25kHz. 그럼 67Hz까지 저음이 나온다라는 것은 약간 우리 요즘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50Hz 정도까지는 좀 커버를 해야 우리가 뒤에 서브우퍼를 따로 사용 안 해도 어떤 소리가 그 저역대에서 얼만큼 나온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포티드라고 있는 것은 이제 여기에 구멍이 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운드가 나올 공간이 얘는 뒤쪽에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부에 이 통 엔클로저라고 말하는 그 내부에서 사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스피커가 이 앞쪽으로 일단 소리는 나가지만 뒤로도 나가거든요. 이 진동이니까. 그럼 그 뒤로 나오는 것을 이 포트를 만들었다라는 게 이 스피커가 유닛은 3인치인데도 저음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이제 공명통 역할을 하고 에너지가 나가게끔. 그래서 이 포트를 많이 활용을 해요. 저역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4인치나 6인치 이런 작은 스피커인데도 저음이 빵빵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요 구조적인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고려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런 기술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장비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게 좋은 스피커다, 저게 괜찮다, 그것에 의해서 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무리하지 말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절대 장비는 무리할 게 아니에요. 장비 무리하게 했다고 그만한 퀄리티가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별로 없을 거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차원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너무 거기에 이렇게 많이 집중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비 1,500만 원짜리 해놨다고 1,500만 원짜리 사운드가 나오는 게 아닌 거고, 1,500만 원을 1년 내에 버실 수 있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잔소리로 끝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해드리려는 얘기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 귀가 일단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귀를 훈련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30만 원짜리 모니터를 구했어요. 그럼 거기서 그걸 어떻게 귀를 훈련을 하겠어요? 거기서 음악을 많이 듣는 거예요. 많이 듣는 거. 가급적이면 CD로 듣고, 그러니까 MP3로 듣는다고 해도 좀 이제 그 BPS가 높은 거, 그러니까 192 kbps 이상적인 거.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하이나 저역에서의 풍부한 소리들을 느낄 수 있는 음원을 듣고, 우리가 레퍼런스로 말할 수 있는 괜찮게 믹스된 앨범들, 그런 앨범들,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안 좋은 믹스가 이런 사운드가 나는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이제 주어진 모니터 환경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금액에서 막 카드로 긁지 말고, 지름신 없다고 막 뭐에 꼽히지 마시고, 제네렉 있다고 제네렉 막 사지 마시고, 본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기가 그거를 빨리 객관적인 게 뭔지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엄청난 음악들을 통해서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밸런스가 딱 있잖아요. 저음이 얼만큼이다, 킥이 이런 사운드가 나오는구나,
지금 내가 듣는 이 모니터 환경에서 보컬이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것들을 빨리 익숙해지면서 내가 이제 믹싱을 하면서 그 사운드를 같이 이렇게 복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테스팅을. 그러면서 이제 내 실력을 키우고 그러면서 사운드를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작업들이 모니터 선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이렇게 오늘 좀 길게 한 20분 동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모니터 좋은 거 추천받으려고 클릭했는데 모니터 좋은 건 말 안 해서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어떤 얘기인지는 잘 알아들으시리라 봅니다. 네, 구독하시고요. 많이 알려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더 쉽게 음향을 공부하고 믹싱을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진입니다. 바이.